네, 반갑습니다. 지평선 이서원입니다. 뭐 이상 없죠? 소리 잘 나고 있고, 배경음악도 잘 들고 있죠? 배경음악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알려주세요. 요새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느라고 채팅창이 잘 안 되네요. 채팅창이 이 투명 채팅창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 막상 이제 실제 방송 들어가면 이 투명 채팅창이 잘 안 돼. 테스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테스트 해볼게요. 채팅창 테스트. 써져라. 왜 안 돼? 이게 내 말을 잘 안 들어. 아무튼 예, 날이 좀 쌀쌀해졌어요. 오늘도 게시판에 있는 문제들을 볼게요. 게시판에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게시판을 보죠. 뭐가 올라왔냐면, 국회의원 사퇴. 그러니까 이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라는 이제 비례직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나왔다가 후보를 사퇴했대요.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사퇴를 했대요. 후보 사퇴. 국회의원을 왜 사퇴했을까? 진짜 서울시장이 될 자신이 있어서 나왔나? 그것도 아닐 거고요. 나는 김진애라는 국회의원을 모르고, 뭐 지명도도 박영선보다 훨씬 떨어지고, 그러니까 박영선의 상대도 안 되는데 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시장 후보로 나오자마자 뭐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를 했대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뭐 지명도가 좀 있어가지고 박영선을 위협할 정도의 지명도를 갖고 있고 뭐 인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단일화를 하다가 사퇴를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는데 지명도도 없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를 나와가지고 사퇴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냐면 진리는 왜 안 써지냐? 진리는 상식 속에 있는 거예요. 상식 속에. 그래서 상식이 아니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 하면 의심을 해야 돼요. 진리는 상식 속에 있는 거니까 상식이 아니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해야 돼. 그래서 김진애 의원이 박영선의 뭐 필적하는 그런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 일을 생각할 때는 상식이 아니면 의심을 해야 돼. 뭔가 의도가 들어가 있다 라든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역술 같은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리가 뭐 특별한 데 있는 줄 알아요. 특별한 줄 알아요. 진리. 그런데 진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진리를 특별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특별은 아니고 상식인데 가끔 예외적인 게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러니까 이제 100개 중에 1개. 그러니까 예외라는 게 확률이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100분의 1 정도의 예외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진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상식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예외 사항은 특별하니까 이 특별한 게 진리인지 알고 이제 착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를 듣거나 뭔가를 보거나 뭐 겪거나 하는 게 상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심을 해야 돼.
뭔가 이상하다.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진애가 박영선과 견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심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일단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퇴를 하는 운은 뭐냐? 왜 사퇴를 했느냐?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이제 운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사퇴를 했으니까. 그래서 53년도 2월 16일 16일 여자고요. 시는 신시. 사주는 이런데 올해 3월 2일 날 사퇴를 했대요. 3월 달에 운을 보니 3월 2일이면 2월 운이죠. 2월 운. 2월 운. 네. 2월 운. 2월 운은 사퇴 운은 아니죠. 2월 운을 해석을 하면 이제 식신이 있고 편관이 있으니까 일단 식신이 있으면은 이제 이거는 칼을 뽑고 싸우다, 칼을 뽑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왜 칼을 뽑냐? 이 싸우기 위해서 싸우다, 싸우기 위해서 칼을 뽑는 거죠. 그럼 싸우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선거죠, 선거. 그래서 선거는 반드시 식신운이 와야 돼요. 식신이 안 보이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선거에 해당하지 않겠죠. 선거는 꼭 싸우는 거니까 식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2월 달에 운은 이게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거가 되겠죠. 서울시장 후보로. 그런데 이제 3월 2일 날 사퇴를 했대요. 3월 2일 날 일전을 보면 이게 이제 사퇴가 됐죠. 3월 2일 날 사퇴를 했대요. 여기 3월 2일 국회의원직 사퇴. 명분은 단일화를 위해서. 왜 사퇴를 했냐? 이 식신운이 이제 사퇴를 말하는 거죠. 식신. 아니, 상관. 상관은 항상 떠나다예요. 떠나다. 뭘 버리고 떠나다. 다른 의미도 있어요. 다른 의미도 있는데 버리고 떠나다라는 의미가 이제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났을 때는 상관운이 오면 이건 뭐 버리고 떠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요 일진이 사퇴를 하는 날에 일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처리가 된 거는 아마 3월 달이겠죠. 3월 운을 보면 이제 진짜 관을 버린 게 나오는 거죠. 요 정관이 이제 국회의원직이 되겠죠. 국회의원직. 그리고 요 상관이 그걸 버리는 거죠. 그걸 버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퇴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사퇴는 이제 3월 달에 이루어졌겠죠. 법적으로 처리되는 거. 그러면 이제 왜 그랬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진짜 이 김진애 의원이 박영선을 대적할 만한 그런 인지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진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
여권의 단결을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를 한 거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국회의원이 싫은 거죠. 국회의원이 싫은데 그냥 사퇴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뭔가를 이제 빌미를 삼아서 사퇴를 했다고 봐야죠. 그거 아니면은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프다든지 몸이 아파서 뭐 국회의원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아파서 국회의원직을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이 싫어서 아니 이런 말도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뭐 안 한다고. 왜 평양감사냐? 왜 평양감사냐? 평양감사. 이게 이제 감사가 관찰사죠. 관찰사. 도백이라고 하죠. 도백. 그 제일 높은 자리죠. 도에서. 왜 평양감사냐? 평양감사가 평양이 기생으로 유명하잖아요. 기생 옛날 조선시대. 그러니까 이제 놀기 좋은 곳이다라는 거야. 이 평양이 놀기 좋은 곳. 그 놀기 좋은 곳도 자기가 싫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을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 어떤 국회의원직을 진짜 정치를 하기 싫었던지 아니면 뭐 아팠다든지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우는 상관운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 김의겸이 국회의원을 승계를 했대요. 김의겸이. 그러는 바람에 이게 비례 후보여가지고 김의겸이 횡재를 했어. 그래서 그 김의겸 사주를 보죠. 김의겸의 생년월일시가 어떻게 됐었지? 어, 63년 5월 22일. 시가 무슨 술시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술시였을 거예요. 술시. 그래서 김의겸이 원래 저기 지난번에 사주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붙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한 끝발 차이로 김의겸 이전에 그 비례대표로 김진애가 붙고 김의겸은 떨어졌었죠. 작년 4.15 총선 때인가? 근데 올해 운이 좋게 됐어요. 운이 좋게. 그럼 왜 됐냐? 그것도 한번 이제 따져봐야죠.
올해 해운이 이제 신축년인데 올해 해운이 이제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인데 지금 김진애 의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3월 달에 이제 된 거야. 근데 이게 3월 2일 날 사퇴한다고 했거든요. 3월 2일 날. 그러니까 3월 2일은 2월운이에요. 2월운에 관운이 들어왔어. 관운. 이게 이제 국회의원 되는, 이게 이제 국회의원을 뜻하겠죠. 국회의원. 관운이 들어오고 또 칼도 들어오고, 칼은 이제 권력이 되는 거죠. 권력.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갑자기, 겁재는 갑자기 권력을 쥐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된, 갑자기 뜻하지 않게 횡재를 한 거예요. 횡재를. 그런데 해운을 보면 정관운이 아니고 해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올해 신축년에는 편관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일간충이 들어왔어요. 상관이 합이 들어왔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통 해운에서 정관운이 들어와야 뭔가 새로운 좋은 자리를 맡는다든지 하는데, 이 편관운은 뭐냐면, 그러니까 정관은 이제 공식적인 세 자리라는 뜻이 있고, 이런 식으로 뜻하지 않게 어떤 자리를 맡을 때는 이 편관이 와요. 이 편관은 돌아서 옆으로 되다. 돌아서.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돌아서 옆으로 되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는 국회의원이 못 됐는데 편관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돌아서 국회의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가 가능한 것이 이제 병신합이 되겠죠. 천간의 병신합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일간충은 이거는 이제 놀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일간충일 때는 놀랄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뜻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김의겸이 뭐 그럴 국회의원은 이제 될 일은 없었다고 치고요. 올 초에 만약에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내 올해 신년운수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편관운이 들어왔으면 뭔가 돌아가지고 뭔가 돌아서 어떤 임무가 돌아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뭔가 돌아서. 그래서 그게 이제 국회의원 자리인지 아닌지는 뭐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일종의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서 횡재를 한 거예요. 횡재. 요 정인이 횡재라고 보면 되겠네요. 횡재는 항상 정인이에요. 정인. 뭐 횡재할 일이 생긴다 그러려면 그런 일은 정인운에서 들어와요. 정인. 그래서 사주에 정인이 많으면 횡재거리가 좀 많고, 정인이 약하면 횡재거리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운이 좋게 그냥 횡재한 거예요. 그냥 횡재.
이거는 뭐 풀이는 뭐 이 정도밖에 뭐 할 거는 없어요. 김진애 의원한테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겠죠.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할 뭐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만뒀겠죠. 핑계 삼아서. 채팅이 나오긴 했네. 채팅이 나오기는 했어요. 채팅. 뭐라고 나오나. 근데 채팅이 이렇게 투명하면 안 되는데. 채팅창을 내가 이거 좀 컬러를 넣었는데, 컬러가 색깔이 안 들어가네요. 좀 투명하게 채팅창이 나와서. 여기도 지금 채팅창이 나오는데, 투명하게 나오네. 색깔을 넣었었는데 지금 너무 지금 이렇게 이제 100% 투명이 아니라 절반만 투명을 하게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실시간 방송 안 할 때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실시간으로 시작하면 이게 그게 적용이 안 되네. 아무튼 채팅창이 있기는 있어요. 다른 질문은 이제 더 없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다른 질문은 없어요. 그러면 뭐 질문이 없으면 항상 사례를 또 풀어봐야죠. 오늘이 13일. (2714번까지) 2706 할 차례네요. 음. 73년 뭐야? 음력 8월 20일 여자고요. 8월 20일 낮 1시 출생. 뭐야? 남편을 볼 필요는 없죠, 내용이. 중년의 나이로 접어드니, 이때가 이제 2009년이요. 중년의 나이로 접어드니 내일을 갖고픈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작은 가게라도 해보고 싶은데 제게 그런 기회가 올지, 그리고 돈을 벌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29에 결혼하여 30에 등려.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활동 중입니다.
평상시에 역학에 관심이 많았고 역학에 가게를 한다면 옷가게를 해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남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함께 하자고 합니다. 어떤 직종이 저에게 더 맞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직업에 관한 일을 보려면 천간에 금을 봐야 돼요. 천간에 금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충분히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해볼까? 천간에 이렇게 금이 있거든요. 이분이 천간에 금이 있으면 일단 활동적이에요. 활동적이면 뭔가를 나와서 사회적으로 뭐 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을 가져볼 수 있다. 천간에 금이 있으면 그리고 수까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둘이 수는 뭐냐면 천간의 수는 요거는 이제 계산기예요. 계산기.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려면 천간의 수가 있어야 돼요. 계산기. 그리고 이제 활동적이고 계산기까지 두드린다.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즈니스. 만약에 천간에 수만 있다. 금이 없고. 그럼 계산기만 두드린다는 거예요. 활동은 못하고. 반대로 천간에 금만 있다. 그러면 활동만 하고 계산기는 못 두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금하고 수가 있으니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장사 쪽으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동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이 없어가지고 내가 장사를 못하느냐? 그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활동적이지 않은 장사도 있잖아요. 활동적이지 않은 장사. 예를 들어서 이제 길에 가게가 있어요. 길에 가게. 이거를 보통 로드샵이라고 하죠. 로드샵. 이렇게 길거리에 가게가 있어. 그래가지고 손님이 이렇게 길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가게가 있어요. 가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들려. 이렇게 가다가 들리고, 이렇게 가다가 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영업을 안 뛰어도 되잖아요. 가게만 딱 차려놓고 있으면 손님이 지나가다 들려. 나는 특별히 뭐 영업을 안 뛰어도 돼. 이런 식의 가게를 한다면 금이 없어도 돼요. 이 금은 활동적인 것만을 뜻하는 거예요. 활동적. 움직임이 많다. 움직임. 이것만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임 적고 별로 활동적이지 않아도 내가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사도 있잖아요. 그런 장사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간에 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내가 장사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금도 있고 수도 있으니까 영업 능력도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장사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 이제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37세가 돼서 뭔가를 이제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옷가게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남편은 부동산 중개업 같은 거를 뭐 하려면 같이 해보는 게 그거를
어? 배워서 해보는 게 어떠냐.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배워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도 되겠죠. 옷가게는 딱히 안 맞아요. 옷가게. 옷가게는 딱히 맞진 않아요.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면 옷가게하고 음식점하고 이제 비슷해요. 옷가게하고 음식점. 이제 이거를 뭐 가지고 하냐면 화로 하는 거예요. 이 화가 이제 불을 쓰는 건데 화는 이제 화려한 거를 뜻하기도 해요. 화려하다. 화려. 그래서 이 화려함을 가지고 옷가게를 하는 거고 이게 또 불이잖아요. 불을 가지고 음식점을 하고 그래서 옷가게하고 음식점은 화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사주는 그렇게 화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화가 있기는 있는데 화가 천간에 있어야지 옷가게나 이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지 쪽에 화가 있어가지고는 그닥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옷가게를 하려고 하느냐? 다른 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정인이 있으면은 이 정인은 꿈이다. 꿈이다에는 이쁘게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이쁘게. 그래서 이렇게 옷을 가지고 이쁘게 꾸며주는 일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옷가게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주에 여기 천간에 화기운이 없어서 옷가게가 맞지는 않고 사람을 외모를 이쁘게 꾸미기보다는 내면을 이쁘게 꾸며주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모를 이쁘게 꾸며주는 게 아니라 내면을 이쁘게 꾸며주는 일이 더 잘 맞아요. 그게 수정인이에요. 수정인이 정인은 이쁘게 꾸미다인데 외면을 이쁘게 꾸미려면 화가 필요하고 내면을 이쁘게 꾸미려면 수가 필요해. 그래서 이 여자분은 사람의 내면을 이쁘게 꾸며주는 게 더 적성에 맞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이쁘게 꾸미는 것보다. 그래서 그 내면을 이쁘게 꾸며주는 게 뭐냐? 이게 역학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역학에 관심이 많은 게 내면을 이쁘게 꾸며주는 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면을 이쁘게 꾸며주면 그러니까 내면을 이쁘게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같은 거.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어드바이스, 충고, 조언. 이런 거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내면을 이쁘게 해주는 거라라는 거예요. 이게 수정인. 수정인이 그렇게 돼요. 내면을 이쁘게 꾸미는 거예요. 외모를 이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외모를 이쁘게 꾸미려면은 이거는 화정인이 외모. 화정인이 외모를 이쁘게. 수정인은 내면을 이쁘게.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역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충고하고 조언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내면을 이쁘게 꾸며주고 싶다는 거야, 이게. 어렵네. 이것까지 해석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공인중개사를 해보라, 남편은.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사주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주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또, 누가 너 이렇게 해라, 뭐 해라.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사주에 나와요.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사주에 담겨 있어요. 사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편인이 이제 뿌리가 내렸잖아요. 편인이 뿌리가 내린 게 이게 이제 어떤 자격증 가지고 살아가라. 자격증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는 전문직을 뜻하는 거죠. 전문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으니까 편인이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남편이 야 그러려면 너가 일하고 싶으면 자격증 가지고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 괜히 그냥 옷장사니 이런 이 시덥지 않은 거 하지 말고 이 자격증 가지면서 전문직 할 수 있는 거로 해. 기왕 하는 거. 남편이 이렇게 이제 꼬시는 거죠.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게다가 편제가 또 연지가 또 편제네요. 편제 위에 편인이 있어요. 이 편제가 이제 부동산이고 부동산 위에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더더욱 남편이 이 일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주가 말하는 게 이게 대외적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대표적 직업. 이게 이제 공식적인 거예요. 대외적이거나 대표적인 거예요. 연이 뜻하는 게, 연주가 뜻하는 게. 요 시주가 뜻하는 게, 이게 이제 개인적이죠. 개인적, 비공개적.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시주는 남들이 잘 모르는 개인적인 일이거나 비공개적인 그런 일을 나타내고, 요 연주는 대외적이거나 공식적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이 사주는 그렇게 보면 직업도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거 가지고 뭐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이게 뭔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는 전문직. 그런데 이 편관, 이게 문제죠. 편관은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문제만 일으키고 골치 아프고 어려워요. 인간을 역경을 겪게 만들어. 인간을 고난을 일으켜요. 이 편관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 선생님을 해도 되고 자격증을 가지는 전문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편관이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역경 고난을 주느라고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사주가. 그래서 이제 가정주부로만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운이 이제 비견이에요. 비견. 그럼 대운 비견에는 어떻게 살아가냐?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이제 비견은 소통을 뜻하죠. 비견은 소통.
남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 뜻해요. 남들과 대화하고 소통. 그래서 이거는 장사에는 안 맞아요. 장사하고는 별로 맞진 않아요. 장사하고. 그래서 비견우는 소통, 남들하고 이렇게 소통 많이 하고 서로 돕고 뭐 이러는 일들은 많은데, 이게 비즈니스, 장사 뭐 이런 거하고는 잘 안 맞아요. 비견대응. 그래서 지금 37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좀 해볼까요? 라고 하는데 장사 쪽으로는 잘 안 돼요. 그게 성공하기 어려워요. 비견대운에서 돈 벌었다, 장사에서 돈 벌었다, 이거는 내가 별로 못 들어봤어요. 비견대운에서 뭐 내가 장사해서 돈 벌었어요, 이거는 못 들어봤어요. 장사해서 돈 벌어봤어요 하는 거는 이제, 대운에서 내가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봤어요 하는 거는 이제 겁재나 편재, 이 경우는 좀 많이 들어봐요. 요런 데에서는 내가 좀 돈 좀 벌어봤어요. 또 이게 제일 많고, 뭐 편인이나 뭐 정관, 이런 거는 뭐 간혹 있어요. 장사해서 돈 벌었어요. 제일 많은 건 이제 이거고, 뭐 평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유명해져서 돈을 버는 거, 요 케이스는.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아니면 무역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버는 케이스. 편의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방면에 이제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서 돈 버는 경우, 편제로 돈 버는 경우, 이거는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행을 타가지고 돈은 버는 경우, 대박이 나는 경우. 겁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버는 경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인으로 돈 벌었다. 대운에서 정인대운 가지고 돈 벌었다. 대운에서 정인대운에서 내가 돈 벌었다. 장사로는 없어요. 이거는 정인은 이제 교육 사업으로 내가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 장사로는, 물건 파는 장사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나머지 이제 정제, 비견, 이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이 별로 안 돼요. 장사든 뭐 개인기로 돈을 벌든, 개인기로 돈을 벌든, 이 겁재는 좀 개인기로 좀 돈을 벌 수 있죠.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개인기는 이제 스포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김연아 같은, 완전 김연아가 이제 개인기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개인기를 활용해서 돈을 번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겁재대응 같은 데 가능한 거고. 물론 편제도 뭐 연예인 됐을 때, 개인기 중에서 연예인 같은 거 할 때 편제대운에서는 그거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정제나 비견은 뭐 개인기 가지고도 돈 벌었다라는 것도 별로 못 보고, 그 다음에 장사로 돈 벌었다라는 것도 별로 못 보고, 그러니까 정제하고 비견은 딱히 돈 버는 그런 운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딱히 돈을 버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비견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이 벌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겠으나 딱히 이 대운 안에서는 뭐를 해도 딱히 그렇게 돈을 벌 일은 없다 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대운에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역학에 관심이 많다면 역학에 관심이 많다면 그냥 역학을 배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수양을 시켜준다든지 조언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해도 되고, 아니면 옷가게보다는 그냥 자격증 가지고 함께 하는 게 나아요. 이 사주가 해볼 거는 많아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해볼 수는 있는데, 뭐 두 개, 역학이나 자격증 중에 뭘 선택하라 그러면 뭐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옷가게나 음식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그랬고, 뭘 하나 보죠. 만약에 정인운이 해운에서 들어오면 그거는 자격증을 딴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 부동산 쪽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정인이 그 다음에 들어오면. 아니, 그리고 뭐 정관이 들어왔다면 그냥 뭐 창업을 했다는 거고, 한번 보죠. 2010년에. 정관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창업이네요. 부동산이 아니고. 공부는 부동산을 자격증 따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 공부는 절대적으로 정인운이 들어와야 돼요. 정인운 안 들어와가지고 공부했다, 못 봤어요. 그런 거. 정인운 안 들어왔는데 해운이나 대운에서 정인운 안 들어왔는데 나 공부했어요. 새빨간 거짓말. 내가 수천 명을 봤는데 그런 거 없었어. 그래서 정인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자격증 공인중개사 안 하고 그냥 창업. 옷가게를 한번 해보겠죠. 식신이 화가 삼합이어서 옷가게를 해볼 것인데, 비견대운이니까 크게 그게 돈이 벌리는 그런 장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가게를 계속 한다 그러면 42세에 이제 편제대운이잖아요. 이 편제대운은 돼야 장사가 돼요. 왜 그러냐면 편제는 유행이에요. 편제 있고 유행에 민감한 게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되면 굉장히 이제 유행에 따르는 옷 같은 거를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계속 해보겠다 그러면 42에 이 편제대운 때는 유행에 따르는 그런 수익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는 본인도 유행에 민감해지고 어떤 옷을 갖다 놔야 손님들이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그래요. 이 편제대운에서는 본인도 민감해지고 하는 일도 유행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 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요. 오늘도 질문이 없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